자, 사회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과정을 우리 쭉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교과서 112쪽에서 114쪽 탐구 활동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과정을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니까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하고 같이 교과서를 보면서 함께 해봅시다. 자, 교과서 112쪽 탐구 활동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 우리나라 경제 발전 과정을 연도별로 정리해 보는 겁니다. 활동 자료를 이용해서 붙임딱지를 붙여가면서 또 필요한 거는 메모를 해가면서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960년대 볼까요? 1960년대 초, 50년대 말입니다. 자, 사실 농업, 어업, 임업 중심의 산업이 발달했다라고는 하지만 그거 말고 할 게 없었죠. 예, 그랬어요. 그때는. 자, 산업이 발달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것만이 유일한 산업이었죠. 자, 하나 더 쓴다면 그럼 뭘 쓸 수 있을까요? 삼백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재 산업을 들 수 있겠네요. 자, 삼백공업 뭐라고 했죠? 하얀 거 세 가지, 밀가루, 섬유, 설탕, 이 세 가지를 삼백공업,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별도의 가공 없이 그냥 단순 포장 정도나 재가공 정도만 해서 바로 실생활에 쓸 수 있는 물건, 소비재라고 했죠. 소비재 산업을 육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뭐 경제 성장이라고 할 만한 게 생기니까 60년대에서 70년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자, 요걸 붙이면 되겠죠. 의류공장 사진입니다. 자, 요걸 붙이면 되면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자, 옷이나 신발 등을 만드는 경공업 산업이 발전해서 이때부터 이제 수출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런 거 뭐라고 했죠? 예, 노동, 집약형, 경공업, 의류, 신발, 또 가발,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경공업 중심의 산업 발전을 이루던 시대가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입니다. 자, 이제 1970년대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다 뭘 붙여야 될까요? 자, 붙임딱지 잘 살펴보니까 제철소 사진이 보이네요. 자, 산업에 필요한 다양한 철강 제품을 생산하는 철강산업, 그리고 소재 산업에 주력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죠? 우리나라 원자재 수입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만들 수 있는 거는 일단 만들자 해서 철강산업, 그 다음에 원유를 들어와서 가공하는 정유산업,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기술이 발전하면서 철강, 자동차, 선박 등 뭐라 그랬어요? 중화학공업,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의 추진 결과는 1980년대 들어서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랬죠. 자, 그럼 1980년대로 넘어가 봅시다. 1970년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서 드디어 자동차를 해외에 수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의 노력으로 산업 구조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비약적인 경제 성장이 일어나던 시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990년대로 넘어가면은, 자, 첫 번째 여기는 붙임딱지를, 네, 초고속 정보통신망, 이걸 붙여야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1990년대 정보통신 산업으로의 발전을 도모하게 되면서 덩달아서 이제 컴퓨터 및 반도체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을 했고 2000년대 거의 정점을 찍게 되죠. 그러면서 2000년대에는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신소재 산업, 인공지능, 또 로봇 등의 첨단 기술 산업이 발전하기 시작을 했고요. 더불어 문화 콘텐츠 산업이 해외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한류 열풍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00년대까지를 알아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950년대 소비재 산업을 시작으로 60년대 노동집약환경공업, 70년대 중화학공업, 80년대 기계, 전자산업, 90년대 이제 첨단산업,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40년 만에 수출의 규모로만 따져보았을 때 1950년대 해외 원조로 살아가던 대한민국, 1990년까지 불과 40년 만에 100배에 달하는 기록적인 경제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와, 40년 만에 무려 100배라니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과서 114쪽 이 뒤쪽을 보면은 더 놀라운 우리나라 경제 성장 지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 한번 볼게요. 국내 총생산의 변화, 이렇게 나왔는데요.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명 GDP, 국내 총생산, 죄송합니다. 국내 총생산이라고 이제 먼저 이해를 하세요. 자, 일정 기간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물건이나 서비스의 양을 돈으로 계산해 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모두 생산한 제품들을 얼마치나 했느냐라는 거예요. 자, 1950년대와 60년대를 보니까 수치가 1보다도 낮아요. 0.1, 0.2, 0.8 이러네요. 뭐 높게 잡아서 1이라고 합시다. 1이라고. 자, 그랬을 때 2015년으로 비교하니까 1564. 그러면 1이라고 쳤을 때 몇 배예요? 1564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막 100배 이랬을 때도 우와 대단하다 이랬는데 1500배입니다. 자, 1인당 국민 총소득 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1인당 국민 총소득이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을 그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수로 나눈 거예요. 자, 역시나 1955년, 65년 0.5, 1, 3 이럽니다. 자, 평균 1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1960년대죠. 1.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인 금액이 1인당으로 치면 10,000원이라는 겁니다. 1년에요. 아마 한 달 용돈이 10,000원이 넘는 친구도 있겠죠. 자, 그러던 우리나라는 2015년에 3,000만 원이 됩니다. 몇 배예요? 그렇죠. 3,000배입니다. 3,000배. 어마어마하죠. 자,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면 그러면은 국제통화기금 IMF의 작년 2020년 가을 자료입니다. 가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액 기준 세계 순위는 몇이에요? 자, 맨 첫 번째 US 미국이 있죠. 그 다음에 중국, 일본, 독일 해서 쭉 넘어가서 맨 마지막에 코리아 있어요. 10번째입니다. 10번째. 자, 세계은행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9년 12위였으니까 2020년 들어서면서 세계 10위권에 진입을 하게 된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국제통화기금 IMF에 따르면은 이 같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세는 2025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와, 정말 대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발전 과정을 쭉 살펴봤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경제성장이 일어나면서 우리 사회에 여러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자, 이런 변화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교과서 115쪽과 117쪽 내용을 살펴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